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허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이제 허로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증상이 중풍하고 치매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제 중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은 이제 치매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치매라는 말보다 다른 말을 썼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망령 났다, 뭐 노망 들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도 허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망령, 노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치매를. 요새는 이렇게 치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러면 이게 망령이라는 뜻은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이상하게 표현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망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잊어버렸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뜻도 있고, 영은 이제 영혼 이럴 때, 그러니까 정신 기능이 다 이제 떠난 거죠, 머리를. 그래서 내가 아닌 딴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혹시 주변에 이제 치매 걸리신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면 치매가 걸리면은요, 본인도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가족들이 더 힘드시지 않나 싶어요. 뭐 요새 뭐 이쁜 치매다 이런 얘기도 하곤 하지만, 어쨌든 내가 누군지 그 인지 능력이 없어지거나 또는 방향도 모르고 이런다 그러면 참 그것도 슬픈 얘기죠. 예, 그렇지만 옆에서 또 그분을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되는 가족들은 정말 힘드시는 거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입이 마르는 증상, 또 대변 소변이 불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대개 이제 치매가 오는 원인을 보통 어떻게 알고 계세요? 치매가 왜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뇌가 위축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뇌가 위축이 될까요? 그냥 뇌 자체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머리에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입이 마르면 진액이 부족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연세가 드시면 오장육부의 기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운도 많이 딸려요. 그래서 음식을 잡숫고 소화를 충분히 못 시키기 때문에 진액을 잘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진액을 가지고 기운도 딸리니까 머리로 공급을 잘 못 해주죠. 그러면 뇌수가 부족하게 돼요. 이제 진액이 부족하면, 진액을 잘 올려주지 못하면, 못 올리면, 그죠? 뇌수가 부족하게 돼요. 뇌수.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제 뇌척수액이 있어요. 요게 이제 눈이에요. 꼬리뼈예요. 여기가 이제 뇌척수액이 이렇게 따라서 흘러요. 그런데 부족하면 여기까지 올려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뇌가 자꾸 위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기능이 이제 활발하지를 못한 거죠.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봐도 제가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역시 여기 이제 진액이 담겨 있는 요쪽이 콩팥인데, 콩팥 여기에서 잘 올려주지를 못하니까 그것도 이제 뇌가 위축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 또 한 가지, 대변을 잘 못 보더라도 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탁한 기운이 자꾸 쌓여서 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준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돼요. 그럼 보통 흔히들은 이 이제 망령이 들고 노망이 들리는 이런 증상은 어떤 분들한테 온다고 알고 계세요? 예, 맞아요. 이제 허약하신데 보통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평상시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이제 뭐 흔히들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지만 화가 많이 쌓인 분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거나 분한 일을 많이 당한 분들. 우리 이제 예전에 어머니들 보면요, 시집살이 지독하게 했다. 또 남편이 바람을 엄청 피웠다. 이래갖고 화가 많이 쌓인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이런 치매 증상을 많이 나타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뭐냐 하면요, 여기 화가 많이 쌓이니까, 예, 우리가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기가 막혀서 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뇌수가 부족해서 뭐 뇌가 위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치매가 올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절을 해드려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약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치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전에 이제 70대 중반 되신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변을 평상시에 굉장히 편안하게 못 보신 지 오래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변비약 같은 거를 이제 사서 드시다가 이게 좀 많이 힘들어지시면은 관장을 하기도 하고 이제 관장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운동장도 몇 바퀴씩 돌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러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차츰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나가는 거를 싫어하고 그러더니 더 심해지니까 이제 그 바깥 출입을 아예 안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통장을 누가 훔쳐갔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든가 집안에만 계시는 분이 또 이제 밥을 잡숫고도 조금 있다가 왜 밥을 안 주느냐 이러시고 제일 특징적인 게 밥 잡숫고서 자꾸 달라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도 이제 그러시고 그다음에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는요 아주 꼼꼼하고 깔끔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일도 그냥 아주 완벽하게 뭐를 딱딱 맞춰서 하셔야 마음이 편안하고 직성이 풀리는 분인데 정반대 행동을 하시니까 이제 가족들이 처음엔 왜 그러실까 하고 이상하다가 치매가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족 전체가 다 비상에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 부인께서 저한테 이렇게 좀 치료를 하고 이러시던 분이라 전화를 하셔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지는 못했어요, 그분이. 그렇지만 쭉 전후 사정을 듣고 이제 하면서 이분은 변을 소통을 시켜드려야 맑은 기운이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노인들 변비를 치료하는 그런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해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쭉 잡수면서 차츰 변을 이제 보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행동이 조금씩 줄어드시고 그래서 약을 쭉 드시다 보니까 좋아진 게 뭐냐 하면요. 다리에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깥 활동도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서 체력을 조금씩 보완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변을 편안하게 하니까 몸속이 그 탁한 기운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맑은 기운 올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활동을 이제 잘 하게 됐어요. 물론 이 치매가요 오래되고 중한 증상은 한약으로도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증상은 좀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분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던 분 보면 몇 년 되고 심한 분들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좀 편안해요. 엉뚱한 짓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치매를 직접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변비를 편안하게 해드린 거죠. 그랬더니 맑은 기운이 생겼어요. 우리가 뭐든지 치료를 할 때에는 그 원인이 뭔가를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중요한데 우리가 변비가 돼 있으면 무조건 약을 먹고 변을 빼주는 게 이제 우선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변비가 생기는 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진액이 부족한 경우,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피가 부족한 경우에도 변비가 오기 쉬워요. 이제 혈허 변비라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그런 경험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생리가 끝나고 나면 변이 좀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몸에서 피가 좀 빠져나갔으니까 일정 부분 그게 채워질 때까지는 변이 좀 힘들어지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피가 충분하게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도 변비가 올 수 있고 기운이 많이 딸려도 또 이제 힘을 줄 때 어떤 분들은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 변 보려고 그러다 변비가 심한 분들은 쓰러져요. 혈압 올라가고 기운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변 보고 나면 힘이 쭉 빠져서 누워 있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기허변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비가 오더라도 똑같이 그냥 변을 못 보는 게 중요한 게 변을 못 보는 게 원인이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자꾸 변만 보는 약을 먹으면 나중에는 대장이 기능을 못 해요. 무력해져요, 대장이.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변을 못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관장은 특히 더 안 좋은 거죠. 뭔가 자꾸 자극을 지나치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변비를 치료하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달리 치료를 해야 된다. 또 그게 더 발전을 하면 치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혈호증 중에서 중풍하고 치매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증상이지만 그 이외에도 성인병들 굉장히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성인병 중에.
그렇죠. 당뇨. 요새 당뇨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차츰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가는 추세인데 물론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옛날보다 지나치죠. 적당한 게 아니고 지나쳐요. 그래서 영양 과잉이라든지 또 자꾸 과식을 하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는 처음에는요, 내 몸에 필요하지 않으면 배출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러다가 자꾸 들어오면 나중에 몸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쉽게는 비만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기능을 조절을 못하면은 이제 뭐 당뇨로 가거나 고혈압으로 가거나 또 협심증이 가거나 이렇게 이제 조절 기능이 떨어진 쪽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당뇨가요, 물론 무조건 많이 먹어서 오는 당뇨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분들도 당뇨가 와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화가 많이 쌓여 있고, 그 일종의 화병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소화기병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쌓여 있고 또 먹은 거를 제대로 다 소화 흡수를 못 시키니까 몸에 자꾸 뭔가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세요.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화가 많이 쌓여서 오는 그런 당뇨는 인슐린 갖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으면 당뇨라 그러면 인슐린 뭐 약을 드시든지 주사 맞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도 껐떡도 없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화가 쌓여서 오는 당뇨다. 흔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온 당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치료를 해드려야 돼요. 화병을 치료해드려야 오히려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이제 우리가 기침이나 가래 이런 것도 숨차고 이런 증상들도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예, 맞아요. 무조건 기침 좀 하고 숨차다 그러면 천식이라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운이 많이 딸려도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냐면 50대 초반인 남자분이셨는데 아니다 60대 초반이군요. 60대 초반의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감기도 아닌데 기침 가래가 좀 많았대요. 몇 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무조건 그냥 기침 감기약을 드렸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먹는데도 전혀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엔 천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천식약을 드렸어요. 그걸 한 3년 이상 먹었어요. 참 하여튼 무던하게 드셨죠. 먹었는데 문제는요. 그 천식 증상은 하나도 기침 가래는 하나도 안 좋아졌고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다가 간 수치가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이거 천식약 이제 강하니까 천식약을 먹어서 간 수치가 높아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그 천식약 안 먹고 간 수치 조절하는 약을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데 그거 먹어도 하나도 껐떡을 안 하고 오히려 조금씩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더 나쁜 것은 간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간경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약을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이상은 먹은 것 같아요. 네, 끝도 이분이 이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럼 어떻게 한의원이라도 가보자. 마지막 수단이죠, 마지막. 간 나쁜 분이 한약 드실 생각 쉽게 나겠어요? 안 나죠. 근데 이분은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마지막 수단으로 한약을 드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얼굴도 꺼먹고 손등 손바닥 다 검했어요. 독한 약을 잡수면요. 저 항암 치료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독한 약을 먹으면 검해져요. 간이 나빠질 때. 한약을 쭉 드시니까 재밌는 것이 색깔이 벗겨져요. 여기 이마서부터 손끝서부터 이제 자기 피부 색깔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이게 다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쭉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 정상 됐어요. 예. 제가 요새 아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꼭 드려야 되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보통 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뭐냐면 첫째, 한약을 먹으면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다. 들어보셨죠? 네. 한약을 드시면 간이나
콩팥이 나빠져요. 또 두 번째, 한약을 많이 먹으면, 여기 이제 한약이라고 쓸게요. 허로증도 중요하지만 허로증, 한약을 먹으면 또 오래 한약을 먹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죽을 때 고생한다. 들어보셨죠? 여기 쓰기가 좀 그런데 그냥 쓸게요. 예, 죽을 때 고생한다. 특히 녹용. 녹용 많이 먹으면 그렇다 그래요. 또 아이들이 녹용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둔해진다. 또 네 번째,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빠져나간다. 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요새 암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암 환자가 한약 먹으면 암 세포가 커지고 재발한다. 이거 이외에도 뭐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 이거는 정말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한약을 드시면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 아니고도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비형 간염 복균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거나 그래서 이제 딱 오셔갖고는 첫 마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치료할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미리 이제 저한테 경고 비슷하게 그러면서 한약 먹어도 돼요? 꼭 이러거든요. 그러면 드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B형 간염 복균 때문에 오시진 않아요. 다른 증상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약을 쭉 드시고 나서 나중에 보면 항체가 생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간에 문제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 건 아니겠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제 한약을 많이 드시면 죽을 때 고생하고 참 죄송한데 이제 그러고 특히 녹용.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아까 이제 허로증 얘기하면서 계속 오장육부 기능이 쇠약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진액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런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증상이 이제 그런 게 쭉 생기기 때문에 자꾸 중간중간 기운을 보충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진액을 채워드리고 기운을 나게 하고 오장 기능이 그나마 잘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시는 동안 편안하게 누구든지 다 자기의 수를 타고나잖아요. 그 수를 다 편안하게 하고 가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시는 동안에 수를 편안하게 누리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한약이 하는 역할이에요. 특히 녹용 같은 거는요. 체력을 많이 보완하고 진액을 채워주는데 아주 좋아요. 그러면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것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편안하게 가시는 준비를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약을 해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좀 많이 있으니까. 또 세 번째, 아이들이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둔해진다. 예. 요건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 특히 젊은 엄마들은요. 한약에 대해서는 좀 친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 연세 드시면 그래도 이렇게 한의원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그 독한 양약은 오래 먹이는 거에 대해서 걱정 별로 안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한약 한두 번만 먹이면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타고난 아이들 요새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제 생활이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병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제가 한의사 시작할 시절보다 지금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생활 환경이 잘못돼 있고 습관이 잘못돼 있고 임신 중에 엄마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허약한 아기들이 태어나요. 한 서너 살 됐는데도 말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걸음을 못 걷는다, 대소변 못 가린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지체 아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선천을 튼튼하게 보완해주는 그런 약을 써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녹용이에요. 아이들.
이 녹용은요, 뇌세포를 발달하게 해줘요. 그 성분이 그래요. 그리고 성장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약을 먹여놓으면 우선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들 걸려요. 사시사철 감기 들던 애들이 1년에 한 번 들까 말까 들어도 가볍게. 그리고 밥도 잘 먹게 되죠. 밥 잘 먹으면 뭐가 돼요? 키 크고 뇌세포 자연히 발달하죠. 이렇게 좋은 걸 약 먹여서 느꼈으면서도 한 2번만 먹으면은 이 얘기 꼭 물어봐요. 참 안타깝죠. 예. 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름에는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빠져나간다. 여름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요. 그런데 여름에는 쉽게 지치잖아요. 왜 지치겠어요? 예, 땀 많이 흘리니까 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같이 딸려 나가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약을 먹어서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그래 지쳐 있는 거를 체력을 보충을 해서 힘이 나게 해주면요, 땀 덜 흘려요. 땀이 술술 나는 것도 이 모공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걸 조절하는 힘이 없어도 땀이 술술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철에는 한약을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주고 내 몸을 딱 지킬 수 있는 이런 걸 해드려야 땀을 덜 흘리고 기운이 나는 거예요. 덜 지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땀으로 다 나가는 것도 아닌 거죠. 이거 지금 다 틀렸어요. 그죠? 요거. 마지막. 요새 보면 암 환자들 진짜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들은 뭐냐면 암을 수술하고 나서 그 회복 과정에 그냥 가만히 회복하는 분들 없어요. 항암 치료하잖아요.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한 치료예요. 우선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만 죽겠어요? 아니잖아요. 건강한 세포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수술을 하고서 체력이 너무 딸려서 좀 한약 좀 먹고 기운을 보충하고 싶은데 한약 먹으면 암세포가 커진다. 암이 재발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좋은 약이 왜 암세포를 키우겠어요? 내 몸의 기운을 길러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야 암하고, 예, 그렇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한약이 암세포를 기른다고 얘기해요.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죠. 예, 그 한의사들이 암 친구예요? 왜 암을 좋게 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환자를, 나를 찾아온 그 환자분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 암 수술하신 분들이 좀 오세요. 꽤 오시는데 이분들 그 약을 써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아무 부작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토하고 못 먹고 이런 것도 거의 없으시고 식사 잘하고 그러니까 회복이 굉장히 좋고요. 예, 그 이제 면역력도 강해지니까 그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부작용도 적고 예, 아주 회복이 빠르고 이런 분들 많아요. 뭐 그 암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한약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얘기 못 들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아니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약 먹어서 이제 간 수치 좋아지신 그런 분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진액 부족하고 기운 딸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운이 딸리더라도 이제 어떤 몸에 현상이 생기냐면 뭔가를 이렇게 꽉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증상이 생기냐면 방광괄약근, 항문괄약근 다 힘이 없어져요. 느슨해져요.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요실금이라든지 대변실금 이런 게 잘 오는 거예요. 그 실금이 내 뜻하고 맞지 않게 저절로 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막 수돗물 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새는 분도 있거든요. 심한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힘이 없으니까 멋대로 되는 거예요, 멋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여자분들이 기운이 없으면요. 자궁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는 실제로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항문이 이렇게 타랑이라 그래서 항문이 또 기운 없으면 빠져나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진찰해 보면 위하수까지 있는 이런 분도 있죠. 우리 몸에서 처질 수 있는 건 다 처져요. 기운이 딸리면. 이제 전에 그 이제 80대 중반 되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 한 20년 전에 이제 치질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그런 대로 잘 지나셨는데, 얼마 전에 신경을 좀 많이 쓸 일이 있고 몸도 좀 많이 힘드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대변이 급해지시는 거예요. 빨리 안 가면 이제 실수를 하고, 또 변을 보고 이렇게 나오셔도 또 옷에 묻히기도 하고, 얼마나 난감해요. 거기에다가 소변도 또 새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변 대변이 샌다는 얘기는 이분이 기운이 너무 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쪼여주는 힘이 없죠. 그런데 그럴 때 수술하잖아요. 수술하면 되겠어요? 수술하면 힘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뭐 조금 덜 할지는 몰라도, 요거는 자체를 좋게 하려면 이제 힘을 자꾸 길러줘서 꽉 조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진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자궁이 이렇게 처져 나온 분도 수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기운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이제 처방이 있어요. 그런 걸 쓰면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라든지 처져 나온 게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미 빠져나온 건 좀 치료가 금방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치료 방법은 있는 거고, 또 항문이 빠져나와도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 저기 대변 소변이 그렇게 힘드시니까 얼마나 이제 그 평상시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거의. 그런데다가 소화 기능도 굉장히 안 좋아지시면서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이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겨우겨우 주무셨어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우선 커피를 한 잔 타서 이제 드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커피를 좋아해서 한 두세 잔씩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커피 드시면은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쓰리고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소화기까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비위 기능이 튼튼해야 팔다리에 힘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힘이 있어야 쪼여주는 힘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화 기능도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그런 증상이 온 거기 때문에 기운을 나게 해주고, 근데 우선 잡순걸 소화를 잘 시키게 해드려야 거기에서 이제 영양분을 가지고 손끝 발끝까지 쫙쫙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문도 쪼여지고 방광근도 쪼여지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특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이제 한번 해보세요. 물건 들 때 항문에다 힘을 꽉 주면 힘이 더 잘 나요. 항문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더 중요하지만 여자들도. 그래서 치질이 있거나 항문이 빠져나오면 힘 못 써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되죠. 또 한 분은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제 고생을 굉장히 하신 70대 되신 분인데, 이분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그 한 가지만 좋게 하면은 별로 이제 재미가 없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속이 계속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슴 답답하고 이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먹는 약을 쭉 드셨는데 10년 이상 드셨더라고요, 그 약을. 근데도 증상은 좋아지지 않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오셨는데, 화가 나신 이유가, 자기는 이제 그냥 처방받으면 잡숫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당신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나와서 그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그 약은 6개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는 10년 이상. 그래서 이제 당장 쫓아갔대요, 다음 날. 그래갖고, 아니 선생님, 이거 6개월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데 왜 나는 10년 이상 했느냐. 그리고 좋아지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다른 처방 해드리겠다. 그래갖고 다른 거를 했는데 약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성분은 같고 이름이 다른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를 이제 아시고, 그러면 한약으로 어떻게 해볼까 해서 이제 오셨는데, 한약을 드시면서 굉장히 그 역류성 식도염은 좋아지셨는데, 문제는요, 이분은 굉장히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주무세요. 그래서 그동안 불면증약, 신경안정제, 혈압약, 양약을 진짜 한 보따리 드셔요. 어떤 분들
양약 드시느라고 밥 먹는 것보다 더 배가 부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해드렸지만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이기는 한데 걱정스러운 게 그 독한 양약을 그렇게 먹으면 치료됐어도 또 나빠져요, 위정장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무슨 치료를 하실 때 약 같은 거를 조심해서 좀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고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말씀 나눌게요.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이요. 예. 저는요. 네. 언젠가부터 이렇게 빨리 걷는다든가 계단을 가면요. 숨이 이렇게 많이 차고 네. 또 가슴이 압박감이 딱 오는 네. 것처럼 쪼여주는 것처럼 네. 좀 통증이 좀 있어요. 뻐근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냥 쪼이는 느낌이 예, 있으시고. 쪼이면서 좀 아프다 해야 되나 좀 그러셨어요. 표현 못하게 좀. 네.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50대 중반이요. 그러세요? 네. 예, 진맥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예. 병원에서 뭐 검사는 좀 해보셨어요? 심장 특별한 초음파나 건 이런 거.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되셨어요. 지금 이제 이분 증상으로 볼 때는 가슴이 뻐근하고 쪼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협심증 같은 증상이에요. 증상은 이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렇게 꽉 쪼이는 것 같기도 하고 심할 땐 또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증상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는 뭐 심전도니 초음파 하면은 다 정상이라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맥을 보니까 이분이 심장 기능이 약한 분은 아니에요. 원래는. 대개는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협심증, 심근경색 가기가 쉽거든요. 이분은요. 굉장히 완벽한 거 좋아하는 분이에요. 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완벽하다는 얘기는요. 있을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신발도 이렇게 벗어놓으면 싫어요. 이렇게 벗어놔야 되고 뭐든지 반듯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순서대로 해야 되고 이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요. 책임감 아주 강해요. 마음은 참 착해요. 이런 분들이 법 없이도 살아요. 이런 분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 밖에서 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못 미치거든요. 화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실컷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요. 화가 쌓여요. 그래서 이분이 증상은 마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지만 요거는 화병의 일종이에요. 화병이라 그래서 무슨 대단하게 막 걱정거리 많다 이런 화병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당뇨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풀리지 않고 조금씩 쌓이면요. 여기 요 젖가슴 사이에 그 전중이라는 혈자리 있어요. 거기 누르면 아파요. 제가 이분 눌러보면 반드시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무슨 거기 기가 뭉치는 화가 뭉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 본인의 성품도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받으시고 화가 잘 쌓이신다. 그리고 감정이 기복이 좀 있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우울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걸 우울증으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화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눈이 뻑뻑하면서 침침하고 이런 증상이 오실 수 있어요. 여기가 답답한 분들은 일로 화가 오르면서 눈이 쉽게 피곤해요. 안구건조증 이런 것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증상이 있을 때 꼭 증상만 보고 약을 쓰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지금 이분은 뭐 천식도 아니고요. 협심증도 아니고 심근경색도 아니에요. 다만 화를 풀어주면 다 없어지는 증상인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자극에 민감해요.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심한 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신경 쓰다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화가 덜 쌓이죠. 그래서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여기 젖가슴 사이를 손으로 좀 살살 이렇게 마사지를 하세요. 세게 하면 아프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화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자꾸 좀 안정시키시는 게 좋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밤에 누워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래서 아프면 이제 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머리를 쉬는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자주 해주신다든지 또 산책을 하시더라도 생각하면서 산책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저기 걸으면서 뭘 하나 결정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운동 아니에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머리와 몸이 같이 움직이면 미치죠. 그래서 머리를 쉴 때는 몸만 움직이고
또 저기 몸이 쉴 때는 머리를 쓰고 이렇게 돼야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조화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또 이제 산책도 하시면서 자꾸 좀 풀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도 안 되면요, 뭐 나중에 치료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네, 여기 계신 분. 네. 저는요 저녁에 잠을 자다가 네. 다리가 쥐가 잘 나요. 네, 그러세요. 눈물 흘릴 정도로 아파서. 그 정도로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고 지금 또 이제 그 쥐가 난 주무실 때만 그래요. 네, 낮에도 그래요. 잘 때만요. 잘 때만 네. 그러세요. 다리만 손은 아니고요. 네. 아, 그러세요. 진맥 해드릴게요. 예. 허리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네. 허리 다리가 다 안 조심. 예, 되셨어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50대 중반. 그러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는 주무실 때 다리가 쥐가 잘 나고 이제 저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면 또 눈물까지 날 정도로 심하시겠어요. 이분은 아랫배가 굉장히 차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밤에는 바깥의 기온이 약간 낮아지는 때예요. 내 몸의 체온도 약간 낮아지는 때예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아랫배가 찬 분들이 더 증상이 밤에 심하게 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요, 그 선천적으로 하체 힘을 좀 약하게 타고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삐끗하기도 쉽거나 허리, 지금 맥을 보니까 허리맥도 안 좋으시거든요. 허리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조금 길고 찬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좀 따뜻하게 드시고 몸을 잘 보완하셔야 되는데 이 다리에서 쥐가 난다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한의학적으로 간 기능과 콩팥 기능이 조금 약하시다고 볼 수 있어요. 간하고 콩팥 기능. 그래서 요 간하고 콩팥 기능이 튼튼해야 하체 힘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나 조금씩 하체 힘이 약해지지만 이분은 특히 더 그쪽으로 문제가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체질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시면서 간 기능하고 콩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평상시에는 항상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온이 잘 되는 따뜻한 쪽으로 하시고 특히 아랫배 있는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요새 뭐 돌뜸이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핫팩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잘 이제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하지는 못해요. 거죽에서 이제 우선 따뜻하게 해주니까 우선 불편한 거 이제 잠을 좀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을 하시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좀 체력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진 체력보다 더 쓰고 사신다고 하면 되죠. 우리가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생긴 대로 살아요. 아니 이제 그걸 좀 안 좋은 말로 이제 뭐 우리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니에요. 꼴이 생긴 모습이거든요. 생긴 모습대로 자기가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나쁜 쪽으로 쓰니까 이렇게 뭐 하면은 욕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의 그 타고난 그 체질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런 체질이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혈압증이 오기 쉬운 체질의 분들인 거예요. 왜? 어떤 분들은요. 우리 골골 80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약한 분들은요. 몸에 껴요. 안 써요. 뭐 들을 거 있어도 혼자 안 들고 누구 불러요. 같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혼자 들어요. 그러면 뼈 나빠지고 몸 약해지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생활하실 때 이제 중간중간 좀 쉬면서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타고나질 그렇게 안 타고나신 분들은요. 생긴 대로 막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골다공증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특히 조심을 하죠. 지금도 아마 뼈가 좀 약해져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넘어져요. 또. 그렇죠. 하체 힘이 없어서 잘 넘어져요. 이렇게 평지가다가도 삐끗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서 힘을 좀 길러주시되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어깨 여기가 좀
여기가 좀 아파요. 네, 오른쪽 여기 어깨가. 걸리고, 예, 아파요. 아, 그럼 이렇게 뭐 돌리는데도 불편하세요? 들어 올리거나. 불편하진 않는데 예. 이거 하다 보면 여기가 아파요. 가만히 계실 때 아파요? 쓸 때 가만히 아파요? 있을 때는 안 아프고 네, 이렇게 움직이실 때. 움직일 예. 오래 되셨어요? 올해는 아, 안 그래서 됐어요. 올해는 안 되셨어요.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몇 개월 됐어요. 네. 네. 얼굴에 화장하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오른손 주세요. 네. 예. 힘 빼시고. 왜 화장하셨냐고 물어보냐면 제 눈엔 붉게 보여요. 얼굴이 화가 오르고 있으신 거거든요. 예. 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얼굴이 좀 불그스름하시면은 혈색이 좋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손바닥도 굉장히 빨가시고 이러면은 속에 화가 많이 들어 있으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은요 얼굴도 붉으시지만 여기 가슴 있는데도 붉은색을 띠고 계세요. 이 가슴 위쪽으로는 화가 많이 뭉치는 곳, 오르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도 이제 얼굴만 붉은 경우도 있고 또 가슴까지 붉은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원인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죠.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이 오른쪽 어깨가 불편하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맥을 보니까 목, 어깨 굉장히 많이 긴장이 돼 있어요. 평상시에 이분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오늘은 특징적인 게 여기 제가 봐드린 네 분이 거의 또 비슷한 성향이 있는 거는 완벽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대충 못하는 성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여기 화가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슴에 화가 쌓이더라도 나타나는 증상은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예, 어떤 사람은 막 머리가 어지러운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눈이 뻑뻑하면서 안구 건조증이 올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막 한숨 쉬고 이렇게 불편한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은 이제 아까 요분 말씀하신 것처럼 쪼이는 것 같거나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고 이분처럼 오른쪽 어깨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왼쪽이 불편한지 오른쪽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원인을 다르게 봐요. 예, 그래서 특히 오른쪽으로 불편한 분들은 기가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기가 허해진다고 하죠. 그러면서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체질을 보면 몸에 쌓아두는 성향이 많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뭔가 잡숴요. 그러니까 살찌지만 그래도 자기 드시는 거 대비 살이 더 찐다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분은 좀 그러실 거예요. 조금 잡숴도 살이 더 찌고 이제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기 쉬워요. 왜 그러느냐? 기운이 딸리면요. 내 몸에 들어온 걸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못 해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풀어 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아까 운동 말씀을 하셨었는데 운동을 많이 한다고 살이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예. 운동은 적당히 해야지 몸의 기능을 잘 돌려주는 거지. 한번 운동 뭐 몇 시간 해보세요. 기껏 해야 뭐 500g 빠지고 물 한 컵 마시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 들어가는 게 적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 속에서 그걸 적당하게 해결을 해서 영양분 빼서 쓰고 찌꺼기는 내보내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1차적으로 뭐가 튼튼해야 되느냐? 소화 기능이 튼튼하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대장이 좀 길고 찬편에 속해요. 그래서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제 이러실 수가 있고 또 잘 잡숫다가도 이렇게 뭐 마음이 쓰이는 게 있으면은 저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입맛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푸석푸석 살이 찌고 붓고 이런 쪽으로 가기 쉽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특히 어깨가 아프다, 뭐 오십견이다. 흔히 어깨 아프면 오십견이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풀어줘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아프다는 얘기는 덜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되 뭐든지 항상 제가 적당히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돌릴 것도 없고 내가 돌릴 수 있는 운동 범위 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고 이제 또 살도 좀 빠지시도록 이렇게 적당히 움직여 주시고 드시는 거 한두 숟갈씩 적게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오늘은 중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게 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